안녕하세요. 몽쌤책방입니다. 황명문 교수의 몰입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도파민이라는 뇌신경 물질을 통해 느끼는 건데, 어마어마한 환호성을 받음으로 행복을 느꼈던 연예인이 인기가 떨어졌을 때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일상에서 도파민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사람은 한 끼 식사에도 도파민이 나올 수 있지만 부자들은 한 끼 식사에 도파민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따뜻한 집도 그렇습니다. 도파민은 전두엽으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몰입을 할 때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몰입의 대상이 게임 같은 노력 없이 얻어지는 즐거움이라면 도파민은 나오지만 사고력은 증대되지 않아요. 게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게임을 잘하려면 노력해야 한다고 하지만 오락으로서의 게임을 말합니다. 매우 힘든 노력을 한 후에 나온 도파민은 다음 노력을 또 하게 만듭니다. 학생들이 공부에 성취감을 느껴 도파민이 나온다면 공부에 몰입하며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겠죠. 그것이 바로 자기주도 학습인데 이러한 습관 만들기가 쉽다면 누구나 천재가 되겠죠. 아이들에게 몰입하는 기쁨을 잘 느끼게 교육하는 데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유대인이랍니다. 저는 황농문 교수의 몰입이란 책을 읽으며 몰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와닿았던 부분이 많았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보다는 대화식, 질문식, 토론식 교육을 주로 한다. 탈무드는 교사는 혼자만 알고 떠들어대서는 안 된다. 만약에 아이가 잠자코 듣기만 한다면 앵무새들을 길러내는 것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교사가 이야기하면 아이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해야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건 교사와 아이 사이에 주고받는 말이 많이 오가면 교육 효과는 그만큼 커지게 마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나는 문제의 난이도는 높지만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할 가치가 있는 문제를 찾게 되었다. 그러다가 발견한 방법이 앞으로 배울 단원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은 채 그 단원의 문제를 바로 푸는 것이다. 이런 경우 문제의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간다. 이때는 보통 용어의 정의 등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쉬운 보기 문제 같은 것을 한두 개 풀면서 그러고는 바로 그 단원의 어려운 문제로 들어간다. 이런 방식으로 미리 공부하지 않은 단원의 문제를 풀다 보면 그 단원에 소개되는 학습 내용을 처음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그 문제에 접근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교육 방법은 이미 오래전에 미국의 저명한 교육학자 존 듀이가 제안한 것이다. 그는 이런 교육 방법이 흥미나 동기부여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경험은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 오랜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생각하면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또한 앞으로 배울 내용과 개념을 완전히 파악하여 강의를 통해 설명을 듣는 것보다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먼저 갖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다.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푼다고 모두 천재는 아니다. 해결 과정을 가르쳐주면 누구나 정답을 맞출 수 있다. 진짜 천재는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그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다. 항상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에 이렇게 나왔고요. 또한 공부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읽어드릴게요. 장기간의 몰입 활동을 하면서 얻은 결론 중 하나는 몰입적인 사고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점이다. 저명한 과학자나 예술가들 중에는 젊은 나이에 죽거나 정신분열증 또는 조울증을 앓는 이들이 많다. 이들 중에는 몰입 상태에서 무리를 했던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몰입 상태에서는 평소에 그렇게 갈구하던 아이디어가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약간의 쾌감이 동반되어 지치는 줄 모르고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신적으로 흥분이 되어 잠을 못 이루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모차르트의 생을 그린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면 악상이 떠오른 모차르트가 잠도 안 자고 계속 곡을 쓰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극도의 몰입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모차르트가 몰입 상태에서 너무 무리를 해서 유절했으리란 생각이 들곤 한다. 뉴턴이 정신분열증 증상을 보인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아인슈타인도 고등학교 시절 심각한 정신질환의 징조를 느꼈음을 밝힌 적이 있고,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화가 반 고흐도 정신분열증을 앓았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에 나오는 천재수학자 존 내시는 뛰어난 업적으로 노벨상을 수상했지만 오랫동안 정신분열증으로 고생을 해야 했다. 조울증을 앓은 천재들도 많다. 진화론을 제창한 찰스 다윈, 코펜하겐 학파를 이끌면서 양자역학을 확립한 닐스 보어,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 로드 바이런, 엘프레드 테니슨, 음악가 로버트 슈만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호사가들은 이들이 앓았던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이 천재성의 근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선천적으로 몰입적 기질을 타고난 것일 뿐, 이들 역시 몰입의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했다면 훨씬 건강하고 왕성한 활동을 펼쳤을지도 모른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 모든 문제의 열쇠는 결국 양육자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마가 뭘 잘못해서 아이가 말썽을 부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엄마가 놓치고 있거나 몰라서 생긴 결과라는 뜻입니다. 아이가 행복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아 몰입하며 사는 인생, 그것은 주 양육자의 인생을 닮아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